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분들과 그리고 핫한 아이콘 그리고 감독님까지 이렇게 무대에 모셨는데 각자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인사와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서영희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곡성에서 신씨 부인 역할을 맡은 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나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곡성에서 옥분 역을 맡은 손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곡성에서 월화 역을 맡은 박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 최고의 박수무당 해천비 역할을 맡은 이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곡성을 연출한 유영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5분을 무대에 모셨는데 자,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그 영상에 계셨던 그분들이 맞나? 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고요. 자, 이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서영희 씨 말이 필요 없는 작품들을 정말 그동안 많이 하셨어요. 연기도 그렇고 추격자,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마돈나까지 정말 선굵은 연기를 보여주셨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공포영화 여곡성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공포영화를 선택하신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오랜만에 공포영화 장르를 찍게 됐고요. 실제로는 공포영화를 많이 즐기진 않았어요. 근데 감독님이 공포영화를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감독님 이번 영화를 통해서 오히려 저는 공포영화에 눈을 떴고요. 그리고 정말 하기 잘했다. 공포가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공포가 다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곡성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내심 기대도 돼요. 사실 그동안도 서영희 씨는 극강의 공포를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이번에 공포 영화에 눈을 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또 새로운 그동안은 제가 보여진 게 공포스러움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상황적으로 그냥 피해 무언가 누군가에게 당하는 입장 그런 공포였다면 저는 이번에는 누군가를 해치는 공포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었어요. 누군가를 해치는 영화 네. 재밌었다. 네, 그래서 하는 저희가 입장에선 네. 잠시 후에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손나은 씨는 첫 스크린 주연작으로 공포 영화 도전은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소감 좀 들어볼게요. 우선 언젠가 한 번쯤은 꼭 도전해보고 싶었던 공포 장르였고 그래서 이렇게 여곡성에 함께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담감도 컸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뭐 영화나 책 같은 그런 참고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공유해 주셔서 보면서 준비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감독님들, 스태프분들 또 여기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재밌게 즐겁게 공포 영화지만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차근차근 준비해온 모습이 느껴집니다. 예. 자, 우리 박민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워낙 밝고 쾌활한 역할들을 많이 맡으셨었고 저도 그런 기억이 많은데 공포영화 섭외가 왔을 때 어떠셨나요? 일단은 굉장히 새로운 기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에 이제 떠올리는 이미지나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이미지도 굉장히 좀 밝고 재밌는 이미지라고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굉장히 설레고 오히려 욕심나는 그런 역할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 해봤고 안 보여드렸던 역할이기 때문에 관객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뭔가 좀 섬뜩함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했었는데 일단 감독님께서 워낙 잘 리드해 주셔서 잘 믿고 따라갈 수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배우가 또 고민이 깊을수록 관객은 즐겁죠. 예, 좋습니다. 우리 박민지 씨의 도전도 기대해 보면서 이태리 배우는 그동안 또 해외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스크린 컴백을 하셨는데 해천비 역할 준비하실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이라 어떠셨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천비는 박수무당이다 보니까 무당에 관한 영상들이나 좀 영화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이제
사실 어떻게 연기하냐에 따라서 어떤 무당이 나올 수 있을까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감독님이랑 많이 상의를 했고 덕분에 굉장히 멋있는 무당이 탄생한 것 같아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지금 본인이 스스로 멋있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잠시 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뭔가 지금 눈빛을 보니까 꿰뚫어보는 그런 눈빛이요. 이미 그 역할을 맡으셔서 그런지 오늘 어떨 것 같습니까? 분위기. 오늘 일단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촉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우분들이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 영화는 공포 영화지만 정말 끈끈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분들이 어떤 도전을 했을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각 배우분들의 캐릭터 코멘터리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분들의 모습과 함께 만나보시죠. 서영희 씨가 웃으면서 말하면 너무 무섭는데요? 아, 그래요? 자, 오랜만에 현장의 영상을 다 같이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 추웠던 만큼, 무서웠던 만큼 또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한 현장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감독님,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혹한에 정말 힘들게 찍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재밌네요. 네. 기대됩니다, 진짜. 네. 자, 진짜 여곡성을 연출하게 되신 계기가 제일 궁금해요. 우선은 제가 공포 영화를 워낙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맨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사실은 기대도 됐지만 부담이 좀 컸어요. 워낙에 원작이 유명한 작품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작품을 연출을 하게 되면 원작을 모르는 10대, 20대들도 이 작품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존 원작의 스토리텔링과 뭐 구성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10대, 20대 관객분들도 볼 수 있도록 뭔가를 더 얹어야겠다. 그래서 스타일적으로 공포 시퀀스들을 좀 더 다이나믹하고 에너지 넘치게 한번 연출해보자. 이거에 주안점을 둬서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전이지만 또 현대에 맞춰서 네. 그래서 더 그 부분이 더 기대가 되는 점인 것 같고요. 그 감독님께서도 혹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민지 씨 네. 보니까 의상이 굉장히 얇던데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저뿐만 아니라 네. 모두 고생하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을 할 때 작년 겨울 진짜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한창 추웠을 때 찍어서 제일 추운 날은 뭐 영하 19도, 20도 이렇게까지 내려갔었어서 다들 고생을 많이 했었고, 일단 의상도 의상이지만 저희 영화에 피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끈적끈적하고 차가운 피를 좀 뒤집어 쓴 채로 얇은 옷을 입을 때가 많았어서 굉장히 많이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영상을 보니까 다시 춥죠.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고통은 다 지나가고 모두 지금은 되게 아름다운 기억만 남아서 되게 웃으면서 봤어요. 맞아요. 다 지금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태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멋있네요. 네, 저건 아직 다 일부일 뿐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잘한다.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렇게 동작이라든지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태리 씨도. 근데 저는 이 역할이 너무 좋았던 게 제일 고생을 안 한 캐릭터였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네, 이 배우분들에 비하면 되게 실내 씬이 많았고요. 세트장 씬이 많았고 정말 추운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를 유일하게 안 간 배우가 저였어요. 그래서 되게 이 역할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분 여기 계시는 배우분들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촬영했죠. 네, 모두가 거쳐야 하는 그 장소에 안 가셨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장소에 가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요. 오늘 유독 조용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손나은 씨. 네. 제가 얼마 전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걸 봤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대박 기운만 느낄 수 있다라는 네. 귀신을 본 얘기를 하셨죠. 네. 나은 씨. 못 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기자님들 중에. 네. 그 얘기를 좀 살짝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조명이 이래서 무섭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사실 그 세트장에 귀신이 많이 출몰한다는
숙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촬영 날이었는데 제가 잠깐 새벽 이제 씻고 가기 위해서 그 방에 씻으러 갔다가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네. 그 현관문에 센서등이 켜지길래 현관문 쪽을 딱 봤어요. 근데 문이 살짝 열리면서 누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깜깜해서 실루엣만 보였어요. 남자였어요. 매니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매니저 오빠인가 보다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내려가서 얘기해야지 하고 머리를 말리고 이제 내려가서 오빠한테 오빠 아까 저 부르러 왔었어요? 그런데 아니 나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키는 제가 갖고 있었고 현관문 잠그고 있었는데 어떻게 문을 열었지? 그러면서 나중에 갑자기 소름 끼치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무서운 얘기 이 무섭게 잘 얘기를- 못해요. 서영희 씨가 첨언합니다. 네. 아니요. 이 얘기를 나은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시간에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저희가 조금 몸이 더러워지는 장면이 있어서 씻고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물소리를 듣고 다시 나가겠지 하고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씻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은이도 똑같은 시간에 누군가의 느낌을 받았고 저도 올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는 들어왔었고 키는 저밖에 없었고. 산장이라 그랬나요? 아니요. 좀 유명한 곳인데 남양주에 네. 남양주에 있는 대장. 네. 뭐 콘도라든지 촬영 영화 네. 세트장, 세트 숙소요. 숙소, 세트 네. 숙소. 근데 원래 자주 출몰한다는 곳이고 마침 그 3층에 같은 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느낌의 관리자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예. 키를 여러 개 카페에서 갖고 있는 관리자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닐 거야. 예. 그래 누군가가 키가 또 하나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마음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애써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면 이건 분명 여곡성의 대박을 네, 꼭 그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태리 씨 느낌 왔나요? 네, 그분이 관리자였어도 네. 귀신이라고 믿어야 돼요. 저희 지금 상황에서 대박이 나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대박 기운입니다. 정말. 자, 우리 사실 궁녀, 선덕여왕 등등에서 서영희 씨는 한복을 그동안 많이 입으셨었어요. 네, 몇 번 입었더라고요. 입으셨었는데도 이번에 여곡성에서 입는 한복은 느낌이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굉장히 높은 지위였고 그리고 굉장히 예쁜 한복을 여러 개 입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머리도 예쁘고 다 예뻤어요. 공포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헤어까지 조금 더 다르게 신경 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역할은 아니고 시어머니다 보니까 이렇게 밝고 화사하기보다는 조금 중후하게 색감이 조금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네, 머리도 신경 써서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크게 만들어 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중후함과 무게감을 네. 주는 그런 의상과 헤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고생한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즐거웠던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그 무엇도 믿지 마라. 키워드 토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영상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배우분들별로 짧은 클립 영상들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영희 씨의 클립 영상 만나보시죠. 근데 항상 저 장면을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영화 촬영 전부터 좀 맛있게 없게 먹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장면이기도 해요. 이거를 먹방 도전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영희 씨?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더 열정적으로 먹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장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날이 거의 제일 추웠어요. 작년 겨울 영하 18도, 19도 되는 괴산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더 추운 곳인데 거기서 이제 피를 이렇게 내뿜어야 되는 그 특수 효과 관이 다 얼어가지고 네, 그 정도로 이제
촬영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소품이 그 피가 얼면 손에 가시가 막 박힌 것처럼 처음으로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물이라는 게 얼면 동상 같은 게 걸리면 이런 기분이겠구나를 느끼면서 촬영을 해서 약간 좀 아쉬워요. 100을 못한 게. 100을 못한 게 아쉽지만 네. 그래도 저 씬은 또 레전드 씬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워서 네. 볼 때마다 하지만 뭐 우리 관객들이 또 네. 직접 보고 굉장히 좋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씬을 준비하면서 감독님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시나리오 상에 그 배우분들이 하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장면들이 몇 장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 닭 피를 빠는 장면 자체가 거기서 소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실 제일 관건이었어요. 진짜 닭을 쓸 수도 없고 또 가짜 닭을 쓰면 너무 티가 나고 그래서 저희 특수분장팀과 연출부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진짜 닭과 비슷한 닭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촬영 당일날 너무 추워서 이 피가 금방 얼어서 좀 한 장시간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영희 씨가 너무 대단한 게 그 긴 시간 촬영하면서 그 내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프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프로죠. 네. 예. 아 대단합니다. 이 씬 굉장히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에는 우리 손나은 씨의 클립 영상 만나보시죠. 괜히 이 영상 보는데 같이 숨을 멈추게 되는 그런 씬이에요. 정말 쫄깃하고 긴장되는 그런 씬인데 근데 굉장히 신선한 시도고요. 현대물에 맞춰서 현대물이 아니라 그 배경은 과거지만 현대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촬영 어떠셨나요? 나은 씨. 네, 적외선 촬영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촬영할 때도 불이랑 조명을 다 끄고 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딱 슛 들어가는데 이 텅 빈 공간에 저 혼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왠지 옆에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몰입은 더 잘 됐어요, 사실. 근데 문제는 이제 서영희 선배님이 어디 계신지가 안 보이니까. 전혀 안 보였군요, 정말. 네, 나중에 이제 숨소리로 오셨구나. 이걸 감으로 알겠더라고요. 그야말로 두 분의 호흡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씬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기 전에 이제 동선 정도만 구두로 맞추고 슛 들어가서 정말 그런 감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 공간에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그리고 저희 둘이었거든요. 한 네 분. 네, 근데 저런 촬영은 처음이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한편으론 과연 이게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랐고 그리고 나은이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몰라서 찾아가는 것조차도 너무 재밌었는데 영상은 또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적외선 카메라 SF 영화에서 자주 보던 근데 여곡선과 딱 접목해서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인데 그래서 더 극강의 공포를 만들어 주는 것 같거든요. 이 씬을 찍기 전에 두 분은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특별한 대화는 하지 못했고요. 그냥 한 번 찍어보고 느낌으로? 제가 너무 냄새를 덜 맡는 것 같다. 그래서 코를 더 벌렁거릴까요? 그러면서 나은 씨가 제가요. 그래서 코를 굉장히 벌렁벌렁거리면서 찍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영상을 보면 제 코밖에 안 보여요. 네. 저희가 뭐 그동안 다양한 연기를 봤지만 이번에 코 연기 네. 정말 열띤 코 연기도 기대를 해주시면서 자 다음은 박민지 배우의 클립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민지 씨. 아, 네.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막 나네요. 지금 모르게 눈에서 피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고문으로 인해서 약간 여기저기에 피가 많이 여기저기에. 전날 기억나세요? 나죠. 네. 워낙 추운 날이어서 세트 안에서 찍었는데도 추웠어요. 뭔가 환기 때 조금씩 문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너무 추웠고 그리고 약간 음산한 분위기를 위해서 연기도 많이 피웠었거든요. 그래서 촬영 중간중간에 이제 코를 풀면은 좀 검은 콧물이 나올 정도로 먼지도 진짜 많았고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했죠. 저 말고도 스태프분들도 또 감독님도 어떻게 찍으면은 더 잘 나올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뭐
워낙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뭔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얘기하면 다 스포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뭔가 더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좀 안타깝지만 영화 속에서 이제 저희들의 고뇌를 좀 많이 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극장에 오셔서. 안 그래도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이제 박민지 배우의 열정 넘치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 장면 찍을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든 씬이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 민지 씨가 굉장히 연기에 집중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컷에서 보니까 너무 연기에 집중을 하셨는데 콧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컷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민지 씨가 끝까지 대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이제 배우분이 이제 힘들면 컷을 스스로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하시는 걸 보고서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흐른지도 몰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정도로 너무 만신창이가 돼 있는 모습이라서 이미 콧물이든 피든 그냥 쟤든 다 범벅이었어서 그냥 이런 거는 상관없어. 자, 만신창이 된 민지 씨 기대를 해보면서 자, 이 분위기를 이어서 바로 이태리 씨의 클립 영상 만나보시죠. 눈빛 그리고 헤어 이 결이 날리는 모습 이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강렬한데 저는 무엇보다도 음성이 쫙 가라앉은 그 음성이 참 멋진데 이 역할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본인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사실은 역할을 준비할 때 머리도 길고 그리고 조금 보통 무당 이제 여성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있잖아요. 박수무당 하시는 분들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제 감독님이랑 감독님 제가 좀 여성 목소리를 내면 어떨까요를 처음에 또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머리도 길고 뭔가 좀 여성스러우면 좀 더 섬뜩하고 기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 감독님이 그냥 남자 목소리를 멋있게 가야 된다. 그래서 멋있게 목소리를 최대한 그래 해천비는 멋있는 애구나. 멋있는 목소리를 연구를 했죠. 네. 연구를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멋있게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해천비의 멋진 모습 여곡성 안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한 클립 영상은요, 바로 감독님의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지금 몇 분의 우리 기자님들은 눈을 살짝 감으셨는데 바로 지렁이 국수인데요. 이게 사실 그 원작에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장면 중에 하나라 아마 이 장면에서 감독님의 고민이 깊지 않았을까? 네, 그 여곡성 하면 지렁이 국수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맨 처음에 이 장면이 너무 좀 혐오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나리오상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 원작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왕 찍게 되면 좀 더 공을 들여서 잘 찍어야겠다 싶어서 이 씬을 찍기 위해서 특수분장팀하고 CG팀하고 연출 제작부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특히 저 연기를 하신 최용일 선배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기를 해주셔서 정말 무사하게 잘 찍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씬에 서영인 씨 같이 계셨죠? 네, 제가 드려요. 네, 서영인 씨가 주시는군요. 네 남편을 위해서. 네, 본인은 안 먹고 네, 네. 먹기 싫더라고요. 이 모든 건 남편을 위해서. 네. 이 아마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관객들이 다 직접 만나게 될 텐데 촬영을 하면서도 배우분들도 막 섬뜩했던 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시죠. 섬뜩했던 씬보다도 보면서도 너무 싫었던 게 지렁이 국수. 네, 지렁이 국수. 왜냐면 저게 CG도 물론 있지만 거의 실사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헷갈릴 정도로 너무 징그러웠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는데도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컷 언제 되지? 너무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연기하신 선배님도 국수를 정말 좋아하세요. 근데 원래? 네, 원래 좋아해서 뭐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한동안 국수 안 드신다고 나중에 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국수를 좋아하던 분도 네, 국수를 끊게 만드는 지렁이 국수였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나은 씨는 어땠나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피 분장도 처음 해봤고
피 분장하신 것도 처음 봐서 그걸 볼 때마다 매번 그냥 소름 끼치고 뭔가 기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나은 씨 같은 경우는 늘 멋지고 예,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이번에 피분장을 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도 많으시고 근데 너무 진짜 같아서 사실 현장에서 분장했을 때도 네. 이번에 특수 분장이 정말 예, 기대도 좋습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습니다. 민지 씨는 어떻습니까? 나 진짜 무서웠던 씬이 있다. 이게 또 저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 무서웠다기보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더 무섭고 끔찍할지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저는 현장에서 모니터를 봐도 자꾸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라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안 무서운가? 약간 이런 걱정도 들고 그래서 처음에 촬영 시작할 때에 약간 그런 소극적인 마음도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몇몇 모니터들 다른 분들이 찍으신 거를 보여주시고 또 워낙 디렉팅을 잘 해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좀 자신감을 찾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무섭게 보일 수 있을까만 네. 생각하셨다가 점점 네. 이태리 씨 어, 씬을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아무래도 무당이고 퇴마사고 이러다 보니까 주문을 외우는 씬들이 있어요. 이제 좀 원한을 달래는 그런 주문을 외우는 씬을 위해서 집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좀 디테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진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원혼을 부르고 달래주는 주문이 뭔가를 다 검색을 해서 그거를 진짜 다 외워서 이제 현장 가서 이제 이렇게 웅얼웅얼하면서 했는데 그거를 연습할 때가 좀 스스로가 무섭죠? 집에서 혼자. 집에서 혼자 그걸 하는데 갑자기 원혼이 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진짜 부르면 어떡하나. 네, 왜냐면 전 정말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를 직접 그래서 혼자서 불 꺼놓고 방에서 연습할 때 좀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웠겠는데요? 네. 현장에서도 그걸 하면서도 혹시 왜냐면 거기 이게 초랑 향이랑 막 다 피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 오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상상만 현장이야 뭐 스태프들도 계시고 그쵸. 동료 배우도 있지만 집에서 혼자 할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집에서는 정말 정확하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단어 하나를 빼고 일부러 하고 겁이 좀 많으시군요. 아니 원래 없는데 네. 있는 것 같아요 좀. 예. 네. 이번 영화 뭐 여러 배우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줬습니다. 자 감독님 한 씬만 추천해 주시죠. 저는 모든 씬이 다 저한테는 소중해서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영인 씨하고 나은 씨하고 이렇게 최후 결전을 벌이는 장면, 클라이막스 장면. 그 장면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이고 찍는데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장면 엔딩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여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기자님들도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그리고 또 워낙 원작이 사랑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스태프께서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바로 들어주셨습니다. 여기 중앙의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 유지영입니다. 네. 이 영화가 워낙 원작이 좀 유명한 영화다 보니까 어떻게 배우분들께서 보시면서 좀 원작 참고하셨는지 감독님들 원작에서 좀 어떤 중요한 점 이렇게 좀 차용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 서영희 씨 참고를 좀 하셨나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작이 있다는 거 되게 큰 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과연 나만의 신씨 부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제일 사실 걱정, 무서움 있었는데 그래서 영화를 사실은 어렸을 때는 못 봤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지 말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어떤 배경이 됐는지가 너무 궁금을 해서 보긴 봤는데 최대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오히려. 네. 그야말로 참고 정도. 네. 예. 나은 씨는요? 저도 볼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안 보는 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혼자 고민하고 감독님과 상의하고 현장에서 저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공포 영화를 원래 좋아했나요? 네, 저는 되게 즐겨봤어요. 그게 좀 도움이 됐나요? 근데 사실 현장이랑 또 이렇게 완성된 작품이랑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분장과 소품들도 준비되어 있지만 조금 부족한 것도 있어서 연기할 때 봤던 영화들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미지로 그리면서 연기를 했던 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민지 씨는? 네, 저도 원작을 봤고요. 저는 사실 너무너무 긴장을 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밤에 봐야 하는데 너무 무섭고 지레 겁이 나서 좀 긴장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별로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물론 명작이긴 하지만 현대에 보기에는 긴장한 것만큼은 약간 그 시대는 약간 CG도 부족하고 그런 면들이 있어서 막상 볼 때는 그냥 되게 차분하게 봤는데 인상 깊었던 것들은 이제 그 뭐 어떤 분장이나 CG보다는 그 여인들 간의 어떤 미묘한 신경전이 저는 더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조금 더 느끼고 참고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공포스러움이 있죠. 네. 예, 묘한 심리적인. 이태리 씨는? 네, 저도 찾아봐서 봤는데 사실 원작에는 제 캐릭터가 나오질 않아서 좀 참고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이제 캐스팅됐다라는 기사가 났을 때도 남자 배우가 누가 나오지? 이 그 뭐 대감의 셋째 아들인가? 뭐 이렇게 다르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원작에 없는 새로운 해천비란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독님 원작과 좀 차별점이 있나요?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그 구성 그리고 캐릭터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이 작품을 리메이크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럼 현대를 배경을 바꾸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로 배경을 바꾸는 거는 원작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조선시대 배경으로 해서 다시 리메이크를 한다고 하면 가져가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다. 그 기존의 이 여성 캐릭터들 그리고 이야기에 필요한 어떤 아이콘들은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현대적인 감각을 거기에 붙여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 원작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현대적인 감각들이 더해지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저희 스태프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서울경제스타 김다은 기자입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방금 작품의 어떤 현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최근에 이제 한국 공포 영화가 많이 없기도 했고 또 인기가 있었던 것들은 조금 어떤 이런 한국적인 정서가 있는 작품과는 좀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에 조금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어떤 여곡성을 봐야 할 이유라던가 또 어떤 그런 부담감에 대해서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은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가 10대, 20대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지금의 고전적인 한국 영화의 공포 영화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포 시퀀스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에너지 넘치는 장면들, 콘티를 구상을 좀 해서 좀 빠른 호흡의 액션 영화 같은 그런 공포 시퀀스를 연출을 하면 좀 더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해외 영화들을 좀 참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몇몇 장면들은 제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공포 영화 감독님들의 장면들을 오마주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빠른 호흡의 액션 영화 같은 공포 시퀀스들이 좀 더 부담 없이 보는데 고전을 부담 없이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 점을 염두하면서 연출을 했습니다. 네. 우리 그 10대, 20대 친구들이 이 한국적 정서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하시나요, 감독님은? 사실은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이 주가 되는 드라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꽃들의 전쟁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한 어떤 음모를 가지고서 한 집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10대, 20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조직에서 살면서 그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것과 연관져서 이 집안의 사람들끼리의 아귀다툼을 보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관계와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오는 공포 한번 극강으로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지막 질문 계십니까? 네. 오늘 또 무대 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해 주신 두 기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독님, 사실 그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동안 많은 공포 영화들이 있었는데 여곡성만의 가장 큰 강점 뭘까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영화 연출을 할 때 이게 그냥 단순한 공포 영화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여성 누아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연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배우분들도 굉장히 충실하게 연기를 해주셔서 기대 이상의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죠. 여성 루아르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 영화 여곡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비 관객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끝인사를 좀 서영희 씨부터. 네, 저희 여곡성 11월 8일 개봉 예정인데요. 수능 열심히 하시고 수능 끝나시고 저희 영화 보시러 오세요. 아마 수능자들은 할인이 있지 않나요? 그런 날? 네, 많은 분들 수험표 들고 극장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닌 분들도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수능이 공포스러운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그렇죠. 그 공포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네, 다른 그 공포로. 영화가 예, 공포는 다른 공포로 잊어야죠. 예, 그렇죠. 자, 우리 손나은 씨. 네, 이제 벌써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다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재밌게 찍었으니까 꼭 오셔서 재밌게 무섭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박민지 씨. 네, 저도 이 영화의 개봉을 너무 많이 기다렸고 궁금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서늘한 날씨에 잘 어울리는 서늘한 저희 공포 영화 여곡성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리 씨. 네, 공포 영화가 무슨 11월에 개봉하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원래 공포는 으스스한 날씨에 더 으스스하게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영화 굉장히 고생하면서 한겨울에 찍었는데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힘들었지만 재밌게 작업을 했고요. 그만큼 그 노고가 잘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